학교에서 가장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 그게 이제 뭐냐면 아까침에 얘기했던 이야기예요. 잠깐만, 아까침에라는 단어가 사투리래. 방금 전에 했던, 그렇지? 방금 전에 했던 사투리 너무 많이 쓴다고. 내 친구들 유튜브 보면서 나 사투리 너무 많이 쓴대. 봅시다. 방금 전에 했던 그 얘기야. 뭔 얘기냐면 여기 앞에 써졌지. 여기 써졌어. 무조건 써졌어. 봐봐. 그렇지. 여기 있잖냐. 이 방정식의 실근하고 교점의 x좌표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같은 이야기다 라는 거야. 방정식의 실근하고 교점의 x좌표는 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 이걸 너희들이 이제 기억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가장 큰 핵심이거든. 교점이 생긴다 라는 건 실근이 생긴다 라는 얘기야. 오케이? 이건 이제 너희들이 수투 미적분까지 중요한 얘기가 되는 거니까 이건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그래프를 통해 해결하겠습니다 라는 게 핵심이에요. 방정식을 해결하는데 그래프를 통해 해결해 보겠습니다 라는 얘기가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등장하거든. 그리고 실근을 찾기 위해서 뭘 해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교점을 찾아주겠습니다 라는 거지. 실근을 찾기 위해서 교점의 x좌표를 찾아주겠습니다 라는 게 목표예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 풀어봅시다. 7번부터 봐봅시다. 우리가 이제 이 방정식의 해다 라는 건데, 일단은 fx가 0이 되는 값이니까 0이 돼버리면 어떤 값하고 어떤 값 두 개 나와요? 3이랑 1 두 개가 나와요. 그렇지?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절대값 fx가 뭐랑 3이랑 절대값 fx가 뭐랑 1인 거 두 개 나오게, 절대값 x가 마이너스 3인 거랑 절대값 fx가 1인 게 이렇게 두 개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은 해가 없어. 이런 것은 해가 없어. 절대값 C에서 음수값이 나올 수가 없지 않냐? 그럼 결국 무엇만 생각해 주겠습니다? 이것만 생각해 주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fx가 뭐가 되는 형태랑 1이 되는 형태랑 fx가 뭐가 되는 형태랑 마이너스 1이 되는 형태로 생각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fx식은 나와. 두 점에서 만나. 그러면 fx에 대한 식은 어떻게 될 거냐면 최고차항 계수 k이고 3이랑 1에서 만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4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4가 되는 거예요. k값이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k값이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가장 큰 값, 가장 작은 근의 합이잖냐? 우리가 이거 식호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지? 괜히 구했네. 마이너스 1인 교점의 x좌표가 실근인데 가장 큰 놈이 이거고 1인 교점의 x좌표가 이렇게인데 가장 큰 놈이 얘고 가장 작은 놈이 얘고 가장 큰 놈이 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두 개 더하면 한 가운데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두 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무엇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뭐가 돼요? 잠깐만. 실근의 개수는 몇 개고? 4개고 가장 큰 근과 작은 근의 합은 뭐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b의 값 구해줄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첫 번째는 이거야. 첫 번째는 여기에서 이제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이 방정식의 실근을 구할 때는 교점에 대한 x좌표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2차 함수를 해결할 때 가장 중요한 사실 무엇을 갖습니다? 대칭성을 갖습니다. 오케이? 뭐에 대해서 x는 마이너스 1에 대해서 대칭적이니까 알파 베타의 한 가운데 값이 뭐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 사실은 항상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으세요. 대칭성에 대한 얘기는 뒤쪽에서 쭉 나올 거니까 그때 언급할게요. 그 다음 이제 실근, 이 교점의 실근에 대해서 계속 해봅시다. 이 얘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해볼게요. 뭐를 볼 거냐면 13번 봅시다. 우리가 이제 13번 문제도 있고 12번 문제도 있고 이 두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 그러면
한번 봐봅시다. 얘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이 범위 내에서 2차 함수를 그려서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에서 두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축이 이 사이에 있고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 이게 이제 첫 번째거든. 이 첫 번째. 우리 첫 번째 푸는 방법. 뭐냐면 첫 번째는 축이 뭐하고 뭐 사이에 있어요. 나 이렇게 안 풀게. 축이 마이너스 2랑 1 사이에 있고 두 번째 두 실근이 판별식 D가 양수고 세 번째 이거를 fx라고 놓는다면 f-1을 대입했을 때 양수, f1을 대입했을 때 양수, f-2도 양수, f1도 양수예요. 이 공통된 범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게 이게 첫 번째 방법. 오케이? 근데, 내가 문제를 풀 때는 이 방법보다, 당연히 이 방법도 알아야 돼. 왜냐면 이걸 썼을 때 이용할 때가 있거든. 오케이? 근데, 내가 이제 바라보는 방법은 이렇게 보는 것보다 어떻게 생각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이 그래프를 나눌 거야. 아까침에 나눴지? 아까침에 이제 나눈 그 방법으로 나눌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를 놔두고 나머지를 이항시킬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a에 x 마이너스 2로 묶이고 4까지 한꺼번에 묶이자. 4 처리하기 조금 힘드니까 마이너스 4 라고 할게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는 것은 이 함수랑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라는 함수랑 y는 마이너스 a의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라는 함수에 교점이 몇 개 생기겠습니다? 2개 생기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봐봤더니 이게 왜 그나마 쉽다라고 하냐면 끊어진 점이 축에서 끊어지게끔 문제를 만들어 놨거든.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0이랑 2를 지나치는 그래프야. 그래요? 그런데 어떤 범위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좀 뭐가 찐덕찐덕거리냐?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이 범위 내에서 잠깐만 1 마이너스 2부터 1 이 범위 내에서 교점이 두 개 생겨야 되는 건데 어떤 함수를 가지고 생각을 했냐면 얘가 이제 뭐예요? 얘가 2, 마이너스 4를 지나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a인 직선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2, 마이너스 4를 지나치고 기울기가 뭐인? 마이너스 a인 직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이것도 이제 따져야 되는 거는 많을 것 같아. 당장 그래프를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접할 때보다는 더 커야 돼. 그지? 그리고 그래프를 너희들이 이제 좀 명확하게 그려보면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보이긴 보이거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잘 안 보이니까. 얘가 이제 두 점에서 만나려면 당장 이 점보다 더 커야 된가? 크면 안 되지. 이 점보다 더 작아야겠습니다. 라는 그래프 이렇게 그렸을 때 이 점보다 작아야 되지. 근데 이제 그래프 명확히 그렸을 때는 이 점을 따져야 될 때가 있을지도 몰라요. 오케이? 그러니까 어차피 시계 개수는 거의 비슷하거든. 판별식 D가 0보다 크고 이 점을 지날 때보다 작거나 이 점을 지날 때보다 작아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공통된 범위를 구해주면 된다라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것만 정확히 체크해주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따질 건 아까처럼 4가지였는데 한 가지가 좀 줄을지? 그래요? 아시겠어요? 이 형태는 너희들이 연습을 해봐야 돼. 알겠어? 이항시켜서 기울기에 대한 형태로 생각해 주겠습니다. 라는 게 핵심인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이 문제가 계속적으로 등장하거든. 그러면 이제 한번 13번도 봐봅시다. 13번을 해석할 때 이제 어떻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라는 생각이 딱 드냐면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라는 생각이 딱 드네. 얘를 이항시켜서 어떻게 정리하겠다고? x의 제곱 마이너스 x는 m에 대하여 x 마이너스 2에 대한 형태로 정리해주고 싶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면 교점이 그냥 하나라도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이제 봐봅시다. 이 그래프가 이렇게 0하고 1을 지나치는 그래프인데 이러한 2차 함수 그래프인데 얘는 뭐예요? 2,0을 지나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이에요. 그래요? 2,0을 지나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범위에서 어떤 범위까지 따져주겠습니다.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따져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m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따지면 돼요? 길기가 m인 직선이니까 이때까지 따져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 사이에 있으면 적어도 하나의 교점이 생기는 거지. 그지? 교점이 생겼다라는 것은 실근이 존재한다 라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 자체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항시켜서 기울기에 대한 식으로 바꾸어서 생각해 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게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오케이? 알겠지? 이런 문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등장할 거거든. 그러면 이런 문제가 등장하면 이제 계속적으로 또 봐보자. 18번 봐봅시다. 얘는 아닌가? 잠깐. 18번 한번 봐봅시다. K 제곱.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갖는다고 할 때 봅시다. 한번 정리해보자. 일단은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첫 번째 방법. 여기서는 안 되겠네.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일단 이제 딱 안 보이니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 문제도 기였던 것 같거든. 그러면 이제 봐봤더니 첫 번째는 이거야. 절대값 x의 제곱이나 x의 제곱은 같은 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해줘. 이것을 이용하면 굉장히 길었던, 범위를 나눠서 계산해서 굉장히 길었던 식이 굉장히 짧아지거든. 오케이? 그러면 이 형태를 한번 이용해 봤더니 똑같은 형태가 지금 반복되는 게 보이네요. 그렇지? 그러면 치환해서 처리할게요. 이거 치환 안 하고 그냥 처리해도 된가? 절대값 x의 제곱 플러스 2k 절대값 x 플러스 k의 제곱은 이 k 이 절대값 x 플러스 3k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한쪽에 k를 놔둘게요. 오케이? 한쪽에 k를 놔둘게.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4는 플러스 이 절대값 x로 바꿔서 처리할게요. 오케이? 절대값 x를 t로 채워놓은 게 훨씬 보기 좋겠네요. 정리해 봅시다. t 마이너스 t 플러스 k의 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4는 이 t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얘가 이제 t고 t니까 완전 제곱식이 나오고 그렇지? 완전 제곱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4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것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겠느냐라는 것은 이거야. 봐보자.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핵심은 치환해줬으니까 이게 어떤 범위에서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t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구할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함수하고 얘가 교점이 생기면 되는 거지. 그러면 한번 봐보자. 우리가 이제 y는 이 t라는 이 함수랑 y는 이 t라는 직선이 있어. 이러한 직선이 있어. 여기가 2인 직선이 있어요. 그리고 y는 이 t라는 직선이 있어요. 그리고 얘는 y는 t 플러스 k의 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4거든.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얘를 생각해 주기를 어떻게 생각해 줄 수 있는 거냐면 꼭지점의 좌표가 뭐예요?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꼭지점 좌표가 이거잖냐?
그러면 꼭지점이 항상 일정한 점 위에 있어요. 얘를 x라고 놓고 얘를 y라고 놓고 정리해 봤더니 y는 3x-4라는 직선 위에 있는 점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기울기가 3이고 4인 어떤 직선 위에 있는 점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 만나는 점 일단 체크해 보자. 2x랑 만나는 점을 체크해 봤더니 x는 4일 때 만나요. 그러니까 어떤 점 4가 있고 이 y절편이 마이너스 4야. 마이너스 4야. 이렇게 지나는 직선이 될 거예요. 오케이? 여기를 꼭지점을 하고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지?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래요? 근데 이 빨간색 그래프하고 다시 그리자. 2차 함수 좀 더 크게. 빨간색 그래프하고 색깔 바꿀게요. 여기. 이 주황색 그래프에 주황색 하니까 잘 안 보이나? 노란색 맞아. 이 노란색 그래프에 교점이 생기는 게 실근이지 않냐? 그래요? 이 2차 함수랑 여기서 이제 정리한 이 2차 함수랑 이 직선과 만나는 교점이 생겨야 실근이 생기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어떤 범위에서? 양수 범위에서. 그래요? 근데 이 2차 함수의 꼭지점이 어디에서 생기는 거냐면 이 파란색 직선 위에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양수 범위에서 몇 개의 실근을 가져야 되냐면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갖는데요.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갖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교점이 양수에서 2개가 나와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t가 절대값 x인데 얘가 뭐 2라고 하면은 x가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2개 있잖냐. 그래요? 0만 아니면 근이 0만 아니면 양수의 어떤 값만 나오면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2개씩 나오겠어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결국 어떻게 문제를 바꿔서 생각할 수 있는 거냐면 서로 다른 양수 범위에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이 함수랑 이 함수가 양수 범위에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끔 해주세요 라는 문제로 바뀌는 거지. 그지? 그러면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를 체크해 봤더니 이 그래프가 지금 이제 너희들이 옮겨진다. 이 그래프가 지금 옮겨진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잖아. 이렇게 쭉 여기를 따라서 쭉 옮겨진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잖냐. 그럼 언제부터예요? 0,0을 지날 때보다 k 값이 더 어떻게 돼야 돼? 이쪽에 있어야겠지. 그지? 그리고 언제까지? 쭉 올라가다 보면 접하는 순간이 생겨. 그지? 이게 판별식 t가 0일 때지? 접할 때는 판별식 t가 0이지 않냐? 한 점에서 만나니까. 중근을 가질 때니까. 그래요? 이때보다는 더 작아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실질적으로 k 값이 마이너스 k, 이 k 값이 실질적으로 이 k 값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4거든. 그래요? 0,0을 지날 때보다 더 작은 값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접할 때보다 더 큰 값이 나와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객관식이니까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떻게 풀면 돼? 0,0을 지날 때 이 그래프가 0,0을 지날 때 K값 구해주면 돼요. 첫 번째, 당연히 K값이 2개 나올 거야. 0,0이면 K값이 2개 나올 거예요. 그 중에 어떤 값 해주면 되는 거야? K값? 마이너스 K가 이렇게 지나치는 경우 하면 안 되겠지. 이렇게. 그렇지? 마이너스 K가 음수인 경우 하면 안 돼요. 양수인 경우 해줘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양수인 경우랑. 그 다음에 여기서 접하는 경우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 그 사이에 있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제 한번 구해봤더니 0,0을 대입해서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k의 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4는 0인데 k 마이너스 4 k 플러스 1 k는 4가 될 것이고 오케이? 양수의 값이 돼야 된다라고 했지? 아니지? 양수의 값이 되면 안 되지? 음수의 값이 돼야 됩니다 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k가 양수가 돼야 되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접할 때는 두 개 연립했을 때 판별식 D가 0이 될 때야. 연립반식은 여기 있지 않냐? 연립반식이 여기 있잖냐, 여기. 아까 치면 적어놓을걸. 정리한 식, 여기다 정리해볼까? 여기다 정리해봅시다. 정리해봤더니, t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여기까지 치면 넘겨버리지. t. 여기 있네. 그지? 판별식 t 사용하면 뭐가 돼요? 짝수공식 이용합시다. k-1의 제곱, 마이너스, k의 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정리해봤더니 k의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마이너스 k의 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4야 0이 되는 거예요. 그럼 k는 뭐가 되냐? 마이너스 5가 돼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뭐에서부터 마이너스 5가 돼서 안 되지. 접할 때도 안 되지. 중근을 가져버리니까 서로 단 두 근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접할 때도 안 되고 0을 지나칠 때도 안 돼요. 오케이? 중근은 제외시켜야겠어요. 이게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1까지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생각해 주기를 뭐가 이제 여기에서 생각해 줄 수 있는 부분이냐면 2차 함수를 생각할 때 꼭지점을 움직이면서 생각해 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봐봅시다. 그 다음 직선에 대한 문제가 교점에 대한 문제가 지금 여기 등장해요. 교점에 대한 문제가 오케이? 봐봅시다. 우리가 이제 두 함수의 교점을 A, B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래로 볼록인 이 함수고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인 이 함수예요. 오케이? 직선. 두 개의 교점을 A, B라고 놓을 건데 이 A, B 3분 위에 무엇이 있겠습니다? 2, 3이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 함수를 생각할 때 교점의 X좌표가 실근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잖냐? 근데 이것을 어떻게 더 바꾸어서 생각해 줄 수 있는 거냐면 함수를 뭐해서? 두 함수를 빼서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서 주는 아이디어는 교점의 X좌표인데 얘를 어떻게 생각해 주겠습니다? 빼서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봐봐. 빼면 지금 무엇에서 무엇을 뺄 거냐면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라고 잡고 얘를 fx라고 놓을게요. 그 다음에 곡선의 식을 x의 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2라고 놓고 gx라고 놓을게요. 오케이? 그러면 뭐에서 뭐를 뺄 거냐면 gx에서 fx를 뺄 거야. 새로운 함수를 만들 건데 gx에서 fx를 뺄 거예요. hx라는 새로운 함수를 줄 건데 gx에서 fx를 빼서 새로운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라는 거야. 이게 이제 핵심인 거예요. 오케이?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줬습니다. 라는 거야. 근데 이 함수는 뭐냐면 빼봤더니 어떻게 생겨요? 이 길이가 그대로 내려오는 거야. 지금 여기에서 이거를 뺐지. 그럼 음수값이 아니야? 음수값으로 내려오겠지. 이 값에서 이 값을 뺐지. 그럼 이 길이가 그대로 내려오겠잖아. 그래요? 그래서 뭐가 되더라? 라는 거예요. 2차 함수의 형태가 되더라.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런 형태가 되더라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 근은 똑같아. 이거의 x좌표를 알파로 놓고 이 b의 x좌표를 베타라고 놓는다면 이 한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2가 있어야 됩니다라는 거지. 그지? 선분위에 2가 있다라는 것은. 그러면 뺐을 때 새로운 함수가 이렇게 생길 건데 2를 대입했더니 뭐가 돼야 돼? 음수가 되거나 같아. 0이 되어야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분위에 있겠다라는 게 되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뺀 함수를 구해줘 봤더니 뭐가 되는 거냐면 x의 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x 마이너스 3인데 이 함수에다 무엇을 대입해 줬더니 2를 대입해 줬더니 그러니까 h2를 대입했더니 4 플러스 2에 k 플러스 1 마이너스 3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형태가 되어야 선분위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뭐야? 교점의 x좌표가 실근인데 얘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뺀 함수의 교점과, x축과 교점과 같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봐봅시다. 그 다음은 이건데. 2번 봐봅시다. 우리가, 교점의 x좌표를 계속적으로 이용을 할 거야. 근데, 봐보자. 우리가 이제 y는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그래프랑, y는 ax라는 직선이 있어요. 그때 a의 값, 이 뭐야?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만나는 두 점을 p, q라고 했어요. 그때 이 두 개의 길이의 곱이 17일 때 a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는 거냐면 이제부터 이제 조금 다른 이제 활용이 된 문제니까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이 길이랑 이 길이를 구할 거야. 오케이?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사실을 아냐면 이 사실은 알아. 교점의 x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놓는다면 x-1은 ax라고 했을 때 이거의 실근이 알파랑 베타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두 그래프의 교점은 x좌표는, 교점의 x좌표는 방정식의 실근과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 이 두 개의 교점의 x좌표 알파, 베타는 두 개를 연립했을 때의 실근과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 사실을 정리해 봤더니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1은 0이야. 오케이? 근데 무엇을 구해주고 싶은 게 핵심이냐면 이건 너희들 반드시 기억해야 돼. 기울기가 a거든. 오케이? 그러면 이게 a가 a니까 지금 x좌표 y좌표를 명확히 그냥 표시해보자. x좌표 y좌표를 명확히 표시를 할게요. x좌표 y좌표를 명확히 표시를 했더니 지금 이게 이제 알파잖냐, 알파. 그럼 이 길이는 뭐예요? 절대값 알파지. 실제로 마이너스 알파의 값이지. 그래요? 우리가 이제 얘가 알파인데 그러면 이 길이는 마이너스 알파의 값이에요. 그래?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베타의 값인데 이 길이는 베타의 값이 되겠습니다. 이 길이는 베타의 값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근데 내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 기울기를 할 때 이 길이 구하고 싶다라는 거야. 기울기는 1 증가할 때 A만큼 증가한 거잖아요. 1 증가할 때 기울기 A니까 1 증가할 때 A만큼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1 증가할 때 A만큼 증가했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이 길이 뭐가 돼요? 이 길이 뭐가 돼? 루트 A의 제곱 플러스 1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무엇을 구하는 방법을 하냐면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을 하는 거야 지금. 이거 너희들 기억하라고 했어. 그러면 봐보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렇게 되네요. 이게 이제 알파였어. 이게 이제 1대 A 대 A제곱이니까 이 길이 뭐가 돼요? 이 길이 뭐가 돼요? 루트 잠깐만 A의 제곱 플러스 1이지? A의 제곱 플러스 1 곱하기 마이너스 알파라고 할 수 있지. 그렇지? 그 다음에 이 길이는 뭐가 돼요? 얘도 똑같이 루트 A의 제곱 플러스 1에 곱하기 베타예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이거 두 개 곱해줬더니 무엇이 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문제에서 17이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나왔네.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가 되고 A가 되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이 돼요.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인데 없애준 다음에 생각해 줄 수 있겠지. A의 제곱 플러스 1은 17, 즉 A의 제곱은 뭐가 돼요? 16이에요. A는 4가 돼요. 양수의 값이 라고 했으니까. 오케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좀 어렵긴 한데 교점의 x좌표가 실근이다 라는 게 기본적인 베이스인데 무엇이 주어져 있으면 기울기가 주어져 있으면 1대 A 대 루트 A의 제곱 플러스 1이니까 한 변의 길이가 이제 이 1에 해당되는 길이가 마이너스 알파였다면 이 대각선의 길이는 무엇이 되겠습니다? 루트 A 제곱 플러스 1에 마이너스 알파를 곱해준 값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 문제는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하라고 했어요. 알겠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 그리고 학교 시험에서 여기 학교 좀 어렵다라는 학교들 있잖냐? 어렵다라는 학교도 있어. 이 문제 거의 대부분 있어요. 기울기를 이용해서 처리하는 문제들. 오케이? 아시겠어요?
그 다음 봐봅시다. 반드시 기울기를 이용해서 처리하는 거. 계산이 굉장히 쉬워지니까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 다음 봅시다. 앞부분으로 이제 갑시다. 이 문제부터 해봅시다. 사실 8번 문제는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문제예요. 이거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냥. 실제적으로 길이의 b잖냐? 그러면 이거 기울기가 k단 말이다. 그지? 그러면 이제 아까치 문제랑 비슷하지. 무슨 얘기냐면 이 함수랑 요거의 교점의 x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놓는다면, 오케이? 그러면 이 길이는 무엇이 되겠습니다? 이 길이가 이제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니까,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1대 k 대 루트 k의 제곱 플러스 1. 그래요? 1대 k 대 루트 k 제곱 플러스 1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길이 CD의 길이는 무엇이 되겠습니다?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 루트 k의 제곱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똑같은 이야기로 얘를 감마고 델타라고 잡았다면 이 길이가 이제 감마 마이너스 델타의 절대값이지 않냐? 그러면 AB의 길이 또한 무엇이 되는 거예요? 1대 k의 제곱. 그지? AB의 길이 또한 무엇이 되겠습니다? 감마 마이너스 델타의 루트 k의 제곱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나온 거야. 이게 이제 열심히 계산할 필요가 없이, 이 두 개의 교점의 x좌표, 이것을 구해준다라는 것은 얘랑 얘를 연립한 거야.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2의 플러스 kx 플러스 1은 0이 됩니다. 라는 건데, 여기서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고 알파 베타는 1이 됩니다. 라는 거지.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이 위에 거 얘를 전개해서 이 두 개 같다라고 해버리면 4x의 제곱 플러스 이항시키면 마이너스네. 마이너스 k 플러스 8x의 마이너스 8이에요. 플러스 8이에요. 오케이? 이렇게 나오는 거네. 이게 제곱하면, 잘못했네. 2. 그렇지? 이렇게 되겠네요. 2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8이니까. 이항시키면 k로 묶이겠지? 그러면 이 방정식의 두 근의 합, 감마 플러스 델타는 뭐가 되고, k 플러스 8이고, 감마 델타는 뭐가 돼요? 2분의 k 플러스 8이고, 얘가 4가 되겠네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구해지지 않냐? AB 대 CD는 이것도 이거잖냐? 그러니까 제곱해서 처리해주면 돼요. 감마 마이너스 델타의 제곱 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몇 대 몇? 4대 9예요. 그지? 그럼 이제 대입해서 정리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케이? 너희들한테 어려웠던 것은 뭐 때문에 어려웠던 거예요? 기울기 때문에 어려워 보였던 것 뿐이에요. 오케이? 기억하세요. 기울기를 정의할 때 어떻게 처리해 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k제곱 플러스 1에 대한 형태로 처리해 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지? 이건 너희들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봐보면 15번 봅시다. 사실 이 그래프에 대해서 내가 좀 해석을 해보고 싶었어. 사실 이 그래프에 대해서 조금 해석을 해보고 싶었거든. 근데 내가 아직 결론을 못 냈어. 혹시 너희들이 결론을 내면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3으로 나눠서 처리하면은 요게 뭐냐면 어떤 함수를 처리하는데 1-x 대입하면 저번에 했지. 2분의 1의 대칭인 점이야. 오케이? 어떤 함수가 있으면 어떤 x의 값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x의 값이 있으면 1-x를 넣겠다라는 건 두 개의 한 가운데 값이 2분의 1이지 않냐. 그래요? 2분의 1에 대해서 대칭인 점인 거야. 그러니까
뭐 x가 있고 2 곱하기 a 마이너스 x를 대입했다라는 것은 얘는 x는 a에 대해서 대칭인 점이에요.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야. x는 a에 대해서 대칭인 점인 거야. 그러면 이건 이제 저번 시간에 했으니까 x의 값을 대입했단 말이다. 대입했어. 근데 이거 3분의로 표현하면 이거 내분점이지. 이제 뒷부분에서 배우긴 해도 2 플러스 1 내분점이잖아. 그러니까 fx의 값이랑 fx-1의 값에 몇 대 몇으로? 1대2로 내분한 점을 그려봤더니 뭐 x의 제곱이 됐다라는 거거든.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이 그래프를 조금 해석해 보고 싶기는 하잖냐. 근데 아직까지 이제 직선이면 어느 정도 해석을 해봤을 건데 2차 함수라서 도저히 내 머릿속으로 해석이 안 돼서 그래프를 해석을 해보고 싶었는데 혹시 이제 내가 하고 싶었던 거야 이게. 근데 이제 안 돼서 아직까지는 포기한 걸로. 오케이? 내가 한번 해볼게. 근데 이제 작년부터 계속 해보고 있는데 안 되네. 오케이? 혹시 된 친구 있으면 얘기해줘봐. 그럼 봐보자. 얘를 이제 뭐 방법이 없지. 대입해 봐야지. 오케이? 대입해 보겠습니다 라는 건데 fx라는 식 자체가 어떻게 써졌으면 좀 쉽게 계산할 수 있느냐라는 것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 무슨 얘기냐면 얘가 2분의 1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고 이 두 개가 2분의 1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서 처리해 줬습니다 라는 거잖냐. 그래요? 2분의 1에 대한 형태로 써보면 더 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fx라는 것 자체를 a에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 제곱 b에 x-2분의 1 c로 써보는 게 좀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내가 잠깐 한 거야. 오케이? 어차피 이제 이렇게 쓴 게 더 어려울지도 모르거든? 더 어려울지도 몰라. 근데 이렇게 써보겠다라는 게 내 생각인 거야. 이제 왜냐면 집어넣어볼게. 집어넣어봤더니 fx는 이렇게 그대로 나올 것이고 f의 1-x는 어떻게 나올 거냐면 1-x 넣으면 이게 a에 좀 재밌게 나와. 2분의 1 x의 제곱이에요. 그렇지. 플러스 b에 2분의 1 x 플러스 c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값을 구해 보겠습니다. 2배에서 더했더니 3x 제곱이 나왔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지? 계산이 좀 더 복잡하냐? 이렇게 이제 처리하면 좀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잠깐 했거든 내가. 좀 더 복잡하냐? 그럼 이렇게 하지 맙시다. 하지 맙시다. 지워. 방법이 없어 얘는. 이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fx를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정리하는 게 더 깔끔해. 혹시 잠깐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 좀 더 쉽게 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근데 이제 해봅시다. f의 1-x를 대입했다라는 것은 a의 1-x의 제곱 플러스 b의 1-x 플러스 c가 돼. 최고 차항만 따져봤더니 2가 있고 2배 한 거잖냐? a가 뭐가 되어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1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3x의 제곱이 되려면. 그래요? 그러면 a가 1이 되는 거니까 a만 놔두고 일단 생각합시다. a만 놔두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 형태를 다시 또 더해서 개수 비교해주면 a, b랑 c 구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래요? b랑 c를 구해줄 수 있어. 이거 구해본 사람 있지? fx 뭐 나와요? 뭐 나와? 이게 나와요. 오케이? 이거 이제 너희들이 계산했다라고 가정을 할게. 그러면 이제 밑에를 해석하는 거지. fx라는 식이 x의 제곱 플러스 2x-1이라는 식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두 실근의 차는 2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건 너희들이 해볼 수 있지. 0일 때 실근이 무조건 나와. 이게 이제 음수의 값이니까. 오케이? 근데 두 근의 차니까 그냥없이 넣는 게 더 빠르겠는데?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1 얘예요. 그러면 이제 큰 놈에서 작은 놈 빼버리면 2루트 2 나오지. 그지? 틀렸네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손을 한 두 실수해서 이걸 만족합니다라는 거거든. 그러면 우리가 이 그래프 한번 그려봐.
이게 이제 아래로 볼록인 이제 그래프인데, 어떤 x1을 대입했고, x2를 대입했는데, 좀 다른 함수 값으로 줄까? x2를 대입했는데, 이놈의 함수의 값하고 이놈의 함수의 값에, 얘가 이제 fx1, 이게 fx2야. 한 가운데 값이에요. 얘가 2분의 fx1, fx2예요.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놈의 한 가운데 값. 그러면 이걸 직선으로 연결했을 때 이 한 가운데 값에 함수의 값이지? 그래요? 근데 어떤 값이? 2분의 1, 2분의 1, x1, x2. 그러니까 x의 값의 한 가운데 값, 2분의 x1 플러스 x2를 대입한 이 함수의 값, 얘잖냐? 더 밑에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맞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아래로 볼록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케이? 너희들이 수투를 얘기하면서 미적분을 얘기하면서 아래로 볼록에 대한 얘기를 여러 가지로 나눠서 설명해 줄 수는 있을 거야. 그런데 일단은 아래로 볼록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는 얘예요. 알겠지? 두 개의 함수의 값을 2분의 1의 함수의 값, 한 가운데 함수의 값을 가지고 함수의 값의 한 가운데 값을 비교해 봤더니 더 작아. 그러면 얘는 아래로 볼록이고 더 크면은 위로 볼록인 거예요. 오케이? 얘는 뭐라고? 아래로 볼록이에요. 그래서 맞네요. 그 다음 얘는 뭐야? 대칭성이지? 그지? 2a-x니까 x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에 대해서 대칭이 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1에서 대칭된가? 되네. 그지?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 대칭성은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문제는 다음 시간에 할 건데 문제 수가 좀 항상 좀 밀리네. 조금 밀리니까 그래도 금요일까지 여러가지 방정식은 풀어 오세요. 오케이? 혹시 금요일날 여러가지 방정식을 내가 덜 끝낼 수도 있어. 오케이? 덜 끝낼 수도 있거든. 그러면 그거는 월요일까지로 내줄게요. 연이어서. 그래도 이제 금요일까지는 여러가지 방정식 풀어 오세요. 월요일날은 시험 보니까 그 다음 주 월요일날은 시험 범위는 어디까지냐면 여러가지 방정식까지예요. 오케이? 여러가지 방정식 몇 문제 안 나와. 근데 대부분 2차 방정식까지가 대부분 문제 드리니까 2차 함수까지 오늘 배우는 이 단원까지가 대부분 시험 범위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